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W내과 원장 정성웅입니다. 내과 전문의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입니다. 주식회사 얼리어닥터라는 법인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얼리어닥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나와보는 것이 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면 내시경을 좀 더 추천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내시경 받는 분이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 후에도 좀 더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통증이 좀 덜한 편이고 검사를 하는 검사자도 내시경 받는 환자가 벨칭이라고 해서 구역질을 하거나 이런 호흡의 상황에 따라서 사진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진을 좀 더 편안하게 찍을 수가 있고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면 내시경을 먼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면 내시경, 비수면 내시경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수면 내시경을 받으려면 어떤 금기 사항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수면 내시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진정을 유도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을 해서 환자들이 그런 내시경 도중의 상황을 못 느끼게끔 해서 내시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약의 농도가 짙어지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이 조금만 들어가도 호흡을 잘 못하는 깊게 수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기저질환으로 천식이라든지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산소, 저환기 증상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를 받기 전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본인한테 더 적합한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비수면 내시경이 좀 더 유익할 수가 있는데요. 비수면 내시경은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짧고 그런 위험성이 덜하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에서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 전에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바로 직전에 복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이 들어가면 위 점막에 도포가 되면서 내시경상에서 어떤 병변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약재가 많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씻어내면서 세척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잘 세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제 아예 안 드시면 내시경 받으러 왔을 때 혈압이 또 굉장히 높으면 내시경 검사가 진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시경 검사 훨씬 전에 미리 약을 먹고 오시도록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고혈압 약을 드시고 약간 약이 내려갔을 쯤에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시경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뭐 검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 시술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용으로 위풍선 삽입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시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제 사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 대표적인 약제인데요. 아주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프로포폴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수면이 이루어졌다가 또 금방 약 효과가 빠져나가서 금방 깨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다졸람은 이제 수면에 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깨어날 때도 좀 서서히 깨어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다졸람은
플루마제닐이라는 성분의 그 기량제가 있어서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그 해독제를 써서 빨리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미다졸람을 제가 좀 잘 사용하는 경우는 환자의 협조가 필요할 때 이게 완전히 수면이 되지 않고 반 정도 수면이 된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고 또 환자분에게 뭐 꿀꺽꿀꺽 삼켜 보세요,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시경을 받고 나면 환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전향적 기억 상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엔드볼이라든지 특수한 시술을 할 때는 플루마제닐이 있으면서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기량제라는 미다졸람의 장점도 있지만 프로포폴은 작용 시간이 짧고 빨리 시술에 들을 수 있고 또 빨리 깰 수가 있는 장점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링이 잘 되고 호흡에 대해서 바이탈에 대해서 관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프로포폴이 장점이 좀 많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시경을 받고 나서 이제 배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내시경 하셨던 담당 선생님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조직 검사를 하거나 시술을 하고 나서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들은 시술에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위궤양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궤양이 위벽이 굉장히 얇은 경우에 천공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부 진찰을 통해서 반발 압통이 있는지 혹은 장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공기가 복부에 차 있는지 등을 봐서 이게 천공 여부를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천공이 시술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내시경만으로는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고 시술 후에 공기가 찬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천공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해서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내시경 도중에 시술을 했을 수도 있고 조직 검사라든지 처치를 했을 수 있는데 그 부위에 이제 위산이 덮친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시술을 한 경우에는 금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시경에 사진만 찍고 나온 경우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주기라든지 유동시기를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냥 일반 밥 식사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에서는 매 2년마다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세 이전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때 바로 내시경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40세 이후에 2년마다 검사를 하시더라도 특별히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중간에 받으시는 게 좋아서 1년마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장상피 화생이 있거나 아니면 2년마다 검사를 하다가 중간에 굉장히 복통이라든지 위장관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게 너무 자주 받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위 접합부가 늘어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위 내시경을 자주 안 받아서 생기는 문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위 내시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받고 추가적으로 속이 불편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위장관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